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규입니다. 본 강의는 마지막 강의로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동태적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횡단면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의 차원과 관련된 동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체당 관측치 수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가령 t는 최소한 10보다는 커야 동태적 관계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 간 시계열 자료는 t가 30 이상인 경우가 흔하므로 자료의 동태성을 다루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료의 동태성을 주로 고유 오차에 존재하는 시계열 상관의 문제로 여겨 통계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유 오차의 시계열 상관은 시점 t의 오차가 시점 t-1의 오차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오차항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의 영향을 담고 있으므로 결국 제외된 변수의 지속성이 고유 오차의 시계열 상관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자료의 동태성을 직접 모형화하려고 합니다.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정상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료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자료의 통계적 특성이 일정한 패턴을 따르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수의 평균, 분산, 공분산 값이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료는 비정상적이라 불립니다. 비정상적 시계열 자료에서는 변수 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평균으로 복귀하지 않고 평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자료가 정상적인지를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비정상적 자료를 다루기 위한 시계열 방법까지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논의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가장 간단히 동태성을 모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시차 종속 변수를 설명 변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차 종속 변수를 추가할 때 고유 오차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때문에 시계열 상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여겨집니다. 여기서 개수 파이는 지난 기간의 종속 변수 값과 현재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합니다. 시차 종속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은 정태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위의 동태적 모형은 정태적 모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를 검증하여 동태적 모형이 올바른 모형인지 아니면 정태적 모형이 올바른 모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가 1에 가까울수록 종속 변수는 천천히 변화되면서 높은 지속성을 보이고 반면 0에 가까울수록 과거 값에 덜 좌우되고 설명 변수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태적 모형에서 주의할 점은 특정한 변수의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이 시차 종속 변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동태적 형태를 갖게 되고 여러 시간에 걸쳐 y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변수가 일회성 충격으로 특정 시점 t에 1만큼 증가하고 t 플러스 1부터는 0으로 돌아간다면 y는 충격이 발생한 첫 시점 t에는 베타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시점 t 플러스 1에는 파이 곱하기 베타만큼 t 플러스 2에는 파이 제곱 곱하기 베타만큼 그리고 t 플러스 n 시점에는 파이의 n-1승 곱하기 베타만큼의 크기로 증가합니다. 즉 x의
일시적 증가의 영향은 여러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그 영향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여 많은 시간이 지난 후 X의 효과는 결국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 속도는 파이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며 파이가 1에 가까울수록 느리게 감소합니다. 이와 달리 정태적 모형의 경우 설명 변수의 변화로 인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바로 사라진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은 설명 변수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에 대해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 기대에 따라 통계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태적 모형에서 추정된 베타는 첫 번째 시점에서의 단기 효과만을 추정하는 것이고, 장기적 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미성은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X가 특정 시기에 1만큼 증가하여 계속 유지된다면 X가 Y에 미치는 최종 영향은 여러 시점에서 나타난 영향들의 합으로 베타 더하기 파이 곱하기 베타 더하기 파이의 제곱승 곱하기 베타 더하기 계속됨으로써 결국 장기적 영향은 베타 나누기 1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이를 우리는 X의 장기적 효과라 부릅니다. 앞의 논리를 확장하여 만약에 Y의 t-1 뿐만 아니라 YT-2, YT-3까지 3개의 시차 종속 변수를 포함한다면 장기 효과는 베타 나누기 1 마이너스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 마이너스 파이 3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보여주듯이 베타의 값은 1로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이의 크기에 따라 장기 효과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베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장기 효과인 베타 나누기 1 마이너스 파이는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태적 모형의 추정치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유 오차의 시계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시차 종속 변수를 포함시킨 이후에도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남아있다면 OLS의 계수는 비일관적이 되므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동태적 모형을 추정한 후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검증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로 울드리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형 양변에서 t-1 시점에서 t 시점으로의 증가분을 구하여 OLS 추정을 한 뒤 잔차 t가 잔차 t-1에 대해 회귀 분석하여 과거 잔차항의 추정 개수가 마이너스 0.5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에는 YT-1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차 종속 변수인 YT-2, YT-3를 더해 남아있는 시계열 상관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시계열 상관이 남아있더라도 정도가 크지 않으면 OLS로 동태적 모형을 추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계열 상관이 남아있다면 OLS가 아닌 도구적 변수에 기반한 추정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시차 종속 변수 모형보다 더 일반적 형태의 모형인 자기 시차 분포 모형도 있습니다. XT뿐만 아니라 XT-1을 추가하여 X가 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다음 시점 t 플러스 1에서 지연된 영향도 가질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베타는 현 시점에서의 설명 변수 변화에 따른 즉각적 영향을 추정한다면 델타는
한 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영향을 추정합니다. 이는 더 일반적인 모형이므로 델타의 검정을 통해 위의 시차 종속 변수 모형과 자기 시차 분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x의 장기 효과는 베타 더하기 델타 나누기 1-파이로 계산됩니다. 비록 두 가지 동태적 모형만을 살펴보았지만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은 설명 변수의 영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종속 변수를 변화시키는지, 영향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민해야 올바른 모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동태적 모형을 시도하여 올바른 동태적 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차 종속 변수 모형과 자기 시차 분포 모형의 비교는 어떠한 변수의 영향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즉, 변수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기대 효과로 인해 미리 나타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동태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수가 유례성, 충격의 형태를 띠면서 특정 시점에만 변화값을 지닌다면 영향력의 발발 시점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동태성의 문제와 계측한 일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차 종속 변수와 고정 효과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또 다른 통계적 문제점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 고정 효과 모형에 시차 종속 변수를 추가하면 시차 종속 변수가 오차항에서 시간 불변인 부분과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편향된 추정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니켈 편향이라고 불립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t가 충분히 크다면, 가령 20보다 크다면 고정효과 모형 추정량의 편향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무시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가 간 시계열 자료의 경우에는 고정효과를 포함한 동태적 모형의 편향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t가 크지 않을 경우는 도구 변수 추정법, 일반화된 정률법에 기반한 차분 정률법이나 시스템 정률법 등을 이용해 추정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계열 횡단면 자료에 기반한 추정 방법과 그와 관련된 이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